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냐입니다. 네, 오늘은 레미안 원펜타스 가치 판단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있고요. 신반포 15차 재건축 정비 사업지입니다. 규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총 6개 동 64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92세대입니다. 타입 구성을 보면 25평, 3차평 그리고 이제 대형 평수까지 고루 있습니다. 어떤 곳들은 이제 조합원분들이 25평이나 3차평 그 이상의 평형들을 이미 다 가져간 상황에서 18평형이나 21평형만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일반 물량들은 일반적으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25평형 이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참고로 이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다 지어졌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없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입주기간이 2024년 8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0일간 주어집니다. 아파트 살 때 잔금기일 한 3개월 정도 주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잔금기일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쭤봤는데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3개월간 연체료가 발생을 하고 이자는 한 8% 내외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3개월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다고 하는데 딱 60일 만에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여유기간 줄 수 있으나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금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25평형 기준으로 약 한 17억 정도 되고요. 34평형 기준으로 21억입니다. 네, 잔금은 계약금 20%의 후분양이기 때문에 중도금이 없고요. 잔금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25평형을 당첨돼서 계약한다고 하면은 계약금으로만 3억 4천이 이제 한 달 안에 필요한 거고 만약에 3, 4평이 당첨이 되면 한 4억 2천이 또 한 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 비용이 있습니다.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발코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분양권 상태로는 거래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 의무 기간 3년을 채워야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A라는 수분양자라고 하면은 B한테 넘길 때 이분의 명의로 한번 등기를 치고 거주 의무 기간 3년을 채우고 그 이후에 B한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취득록세죠. 우리가 3, 4억짜리 아파트 계약할 때는 취득록세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가가 큰 아파트는 반드시 취득록세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17억에 대한 취득록세를 계산해보면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억 원에 대한 취득록세를 납부한다면 취득록세 3%에 지방교육세 0.3%에서 대략 한 6,9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도 사실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의 합산을 보면 분양가에 발코니 비용에 그다음 취득록세 요 세 가지 금액을 납부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그래서 25평이 당첨된다 라고 하면 17억 5천 정도를 10월 2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당첨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곳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레미안 원펜타스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앞으로 신반포역 9호선이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갈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지하로 연결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서울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아크로 리버파크, 또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레미안 원베일리나 레미안 퍼스티지 이렇게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고요. 인근으로 명문학교인 개성초나 세화고, 세화여고 같은 강남 파락군도 있고요. 또 인근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나 또 고속터미널을 기점으로 9호선, 3호선, 7호선 다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반포주공 1단지 완공이 된다면 이 일대의 가치가 사뭇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 교통이나 학군, 인프라, 연식, 그 밖에 일자리, 한강을 등지고 있긴 하지만 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고루 갖춘 곳이 여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위치만으로도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인데 한 15억 전후의 프리미엄을 당첨 즉시 가지는 곳이면서 보유할수록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가점 통장 또 특별금도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한 번에 이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인생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몇십억의 아파트를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들에 한해서 당첨 동호수를 관람 예정이라고 하고요. 계약 전까지는 개별적인 아파트 방문은 불가하다고 써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서 수령 후에 집을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조감도 앞으로 지어질 집의 모습을
예상해서 모델링한 사진을 올려놓는데 이 아파트는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한강이 보이고 반포주공 1단지 공사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고요.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 중에서도 레미안이 굉장히 선호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 단지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도 볼 수 있고요. 레미안 원펜타스 이제 상층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뒤편으로 반포 한강공원 저도 실제로 걸어가 봤는데 도보로 갈 수 있게끔 이제 길이 이어져 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반포주공 1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죠. 다 완공이 될 때쯤이면 반포에 대한 가치 또 선호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층 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집 내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창호죠. 이렇게 난간대 형식이 일반적인 반면에 안전하게는 하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는 다소 지저분하고 실내에서 외관을 바라볼 때 시야를 좀 방해한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많이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면 분할입니다. 내부에서 실외를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아파트 외부를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이런 인상을 주어주기도 하고요. 다만 좀 불편한 점은 이사할 때 완벽하게 창호가 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고요. 이번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면서 또 내부에서는 바깥에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 듯 하고요. 이게 가장 이제 비용은 비쌉니다. 일반적인 샤시에 비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부 세대에 한해서 외부 발코니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이 신반포역이고요.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지 자체가 이 끝과 끝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동이 좋다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산성역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사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역과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호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지이고 그렇게 또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105동이어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요. 향도 남서, 남동 다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을 받아도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굳이 동을 고를 수 있다면 102동, 103동의 고층 그 앞에 있는 동이 23층인데 여기는 2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남향이면서 이런 동이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워낙 조경도 좋기 때문에 이 뒷동의 중저층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역과 가까운 동이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 임대 놓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105동, 106동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동호수 표입니다. 지금 색깔 입혀진 부분이 남아있는 동호수고요. 일반 분양하는 세대고 생각보다 로얄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4A도 29층까지 있고요. 다른 34평도 이렇게 28층, 27층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분양자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기된 거는 이제 오픈 발코니라고 해서 외부에 조그만 화분 정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주는데요. 저는 집값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구성된 집이 있는데 약간 위험한 듯한 느낌은 들어서 오히려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설을 보통 잘 보진 않는데 여기 왠지 수영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봤더니 역시나 수영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음에도 이렇게 또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수영장을 커뮤니티설에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면입니다. 이제 25평형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죠. 25평형 A타입이고요. 포베이의 판상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리고 또 주방창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부족함 없이 3, 4인 가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색깔 입혀진 곳이 이제 25평 A타입이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9B입니다. 타워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일반적인 타워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59C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다음으로는 34평입니다. 이렇게 포베이의 판상형 그리고 오픈 발코니가 동호수에 따라서 비칠 예정이고요. 또 알파룸도 있네요. 이 공간도 거의 침실만큼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평면이 잘 빠졌고 또 여긴 또 디귿자 주방이기 때문에 25평과 달리 좀 더 활용도 있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4타워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배치된 타입은 여기 101동과 104동입니다. 84C입니다. 타워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이고 102동 앞에 비치가 되네요. 84D이고요. D는 타워형의 일반적인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타입입니다. 넘어가서 85 초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이고요. 39평형입니다. 4베이 내지는 5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이 3개,
알파룸도 있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주방도 굉장히 넓고요. 5평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07B입니다. 타워형이고 방 3개, 알파룸 하나, 화장실 2개인 모습입니다.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평면으로 보면 이게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나 구상이 안 되는데 막상 집을 보면 그렇게 못난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워형에 대한 선입견을 한 번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35 초과 물량입니다. 137제곱미터이고요. 이곳은 49평형입니다. 네, 이렇게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 방이 3개에 또 화장실 2개, 또 알파룸과 드레스룸이 있고 다음으로는 155제곱미터입니다. 155제곱미터면 56평형이고요. 5베이의 판상형이고 욕실이 여기는 이제 3개가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욕실이 하나 더 늘어나서 하나, 둘, 3개가 되고 또 침실도 뒤에 것까지 해서 4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큰 평형이기 때문에 방 개수도 많고 화장실 개수도 많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191입니다. 191은 69평형입니다. 이렇게 뭐 5베이에 방 4개, 화장실 3개, 59평형보다 조금 더 이제 양옆으로 위아래로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층 세대 실내 조망이라고도 써있네요. 101동에 201호 거실에서 보여지는 39평형 101동 201호에서 보여지는 뷰입니다. 네, 이렇게 오픈 발코니도 있고 유리 난간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101동에 202호 타워형 집인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2층이지만 층고가 낮지 않고 또 앞에 조경이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하다는 부분을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동에 203호도 이렇게 한 층만 올랐는데도 좀 더 층고가 높아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한여름이어서 더 푸릇푸릇하겠지만 그래도 조경이 있어서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델하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59B랑 84A, 107B가 있습니다. 59B부터 보면요. 실제로 지어진 집 안에서 찍은 모습이네요. 25평 타워형 모습이고 바깥으로 여기 세워요고 있는 도로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침실과 욕실 17억짜리 집을 실물도 못 보고 이렇게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누가 봐도 또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84A 이제 4베이 판상형이고요. 도로변 아파트를 샘플 세대로 영상을 찍어놨네요. 주방 창이 있고 드레스룸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그런 부분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알파룸을 봤는데 알파룸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래서 이 공간도 그냥 하나의 뭐 공부방처럼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이 3개가 아니라 거의 4개처럼 쓸 수 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타워형이고요. 단지 내 한 중층 위치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유리 난간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주방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워형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 영상이라는 부분에 이 아파트 모습을 한 1분 내로 담아놨습니다. 한 번쯤 이 영상도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고 또 거주 의무 기간 3년이 따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3년이 있는데요. 전매 제한 3년은 분양권을 등기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주 의무 기간 3년을 채우고 나서 팔 수 있다. 근데 거주 의무 기간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내가 3년간 임대를 주고 그 이후에 3년간 내가 거주하고 매도한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3년간 바로 실거주하고 그 이후에 파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일자가 24개월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일반 공급할 때는 세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평수가 많았기 때문에 예치금을 미리 납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타입들이 13가지 타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타입이 굉장히 많고요. 타입이 많다는 거는 그래도 경쟁이 좀 분산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25평형, 34평형, 또 이제 8호 초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아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예치금 상황에서 넣을 수 없는 평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치금을 미리 여유있게 불입을 해 놓으신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을 먼저 샘플로 보도록 할 텐데요. 25평형의 A타입의 5층을 보면 총 금액이 16억 9천입니다. 한 17억 정도 되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20%인 3억 4천을 이제 바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금 기일 동안 이 80%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발코니랑 취등록세까지도 납부를 해야 최종적으로 내 집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59B를 보면 59B의 기준층과 저층의 차이는 크게 나와 보이지 않고 또 기준층과 고층을 봤을 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고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4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1억 9천, 한 22억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계약할 때 계약금 20%인 4억 4천 납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0%는 잔금 입주 기정 기간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39평형은 28억, 137제곱미터는 뭐 35억, 그 위로는 42억, 51억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선호하는 평형대를 보면 뭐 25평이나 34평 내지는 39평 선호하는 평형의 한계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는 사실 거래가 일반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137이나 155, 191도 분명히 찾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또 그걸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분들이 찾는 곳이 이 반포이기 때문에 이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코니 비용은 이렇게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 입지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거는 추천합니다. 이왕 정품을 쓰는 거면 끝까지 정품을 쓰는 차원에서 이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이 옵션을 하는 게 나중에 AS 측면에서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실 거면 애매하게 두 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전부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곳은 이제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별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면 가점제가 40%고 추첨제 60%고요. 그리고 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면 가점제 70%에 추첨제 30%, 85 초과면 가점제 80%에 추첨제 20%입니다. 뭐 내가 1, 2인 세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적은 집이 필요하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추첨제 비율을 좀 높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5 초과라 물량은 또 세대 구성원이 많고 할 테니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또 가점제로 구성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가점이 너무 낮아 라고 하면은 차라리 추첨제 베팅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가점도 한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자금적인 여력도 있어 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좀 큰 평수에 하는 게 좋죠. 뭐 25평보다는 34평, 34평보다는 39평 이렇게 이제 평수를 높여가면서 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돼야 되고요. 세대주 요건,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 없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자금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기준 봤을 때 한 15억 전후의 프리미엄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의 거래 추이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 하반기 되면은 지금의 프리미엄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분양받기 좋은 시기이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뭐 한 25평 기준으로 15억 내외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떨어져 있고 구축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레미안 퍼스티지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엄보다 조금 더 수개월 후에는 올라가져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는요. 내가 분양가, 취득록세, 옵션 다 내고 17억 5천에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전세를 둔다고 하면은,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 12억도 있고 8억도 있는데 아마 6억에서 8억은 계약갱신 청구권 5% 상향해서 쓴 물건들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25평 전세 물건에 나와 있는 물건은 최저가가 11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 거래, 신규 거래가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조금 더 신축이고 역세권이니까 한 12억, 뭐 1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12억 정도 놓고 본다면 내 돈은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들어간다 전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리팍의 전세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렇게 13억도 있습니다. 12억 3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기도 비슷하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는 전세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변의 시세를 반영해서 아마 일반적인 아파트가 그렇듯 담보대출을 해줄 겁니다. 이제 KB부동산을 보통 기준으로 해주는데,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가가 29억 2,500,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30억 정도라고 놓고 본다면 이 규제 지역이 대출이 50%가 나오니까 15억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5억을 대출을 받으면 내가 2억 5천 정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근데 15억을 받기 위해서 걸림돌은 아마 이제 DSR이 될 것 같습니다. DSR 때문에 아마 15억까지 풀로 대출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레미안 퍼스티지를 보시면 레미안 퍼스티지도 이제 KB 부동산 일반 평균가가 한 29억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도 29억 5천, 27억에서 5억으로 좀 올랐네요. DSR에 대한 계산은 제 이전 영상에도 있고 또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제가 만나본 여러 아파트들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는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저렴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 상품이고요. 뭐 여력이 된다면 꼭 청약하시고 계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유의할 점은 내가 도저히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아파트를 팔려면 최소한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 부분을 꼭 미리 계산하고 청약 그리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대출을 뭐 15억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또 3년 동안 계속 나오잖아요. 팔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이 가능한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 추이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금액 때문에 좀 적은 평수에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제 34평보다는 25평에 많이 쏠릴 것 같고요. 39평보다는 34평에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큰 평수에 쓰는 게 좋은데, 단 내가 그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내 가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추첨제가 유리한 60제곱미터 이하에 쓸지, 가점제 비율이 높은 뭐 8호 초과를 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한 60점 정도 점수가 되고 또 예치금도 어느 정도 미리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8호 초과 물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가치 판단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 꼭 당첨되셔가지고 좋은 소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면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